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접했을 그 주제, 가짜 뉴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왜 똑똑한 사람도 가짜에 속을까?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를 가려내는 게 이제 필수 능력이 된 거죠. 그 MIT 연구 말인데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공유될 확률이 70%나 높고 전파 속도도 뭐 6배나 빠르다면서요? 이게 왜 이렇게 빠른 걸까요? 아, 네. 결국 소셜미디어의 그 보상 구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나 공유 같은 즉각적인 반응 있잖아요. 그런 걸 얻기 쉬운 좀 더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내용들이 알고리즘 때문에 더 잘 퍼진다는 거죠. 일례로 123 내란 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에 5.18 왜곡 게시물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5.18 재단에 따르면 평소보다 4배가 넘는 왜곡 게시물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요. 5.18 왜곡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은 서부지법 사태를 이끈 사람들을 일컬어 지금은 폭도라고 불리지만 곧 유공자가 되어 자손만대 잘 먹고 잘 살 거다라며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 피의자들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처럼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글을 쓰면 조회수가 높아지는 걸 알고 상업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치 도파민처럼 작용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따져보기 전에 일단 누르고 보게 만든다는 거군요. 정치 성향이 강할수록 자기한테 유리한 가짜뉴스, 이걸 더 진짜라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심할수록 진영에 유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네요. 이건 단순히 뭐 지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 믿음이랑 같은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좀 반대되는 정보는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 인지적 구두쇠처럼요. 복잡한 건 피하고 그냥 익숙하고 편한 정보만 찾으려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분노나 공포 같은 거, 아주 강한 감정을 딱 건드리는 방식도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놀랍거나 충격적인 소식일수록 이성적인 판단을 거치기 전에 확 퍼져나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치 영역이 이런 허위 조작 정보가 막 퍼지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킨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입니다. 지난 1월 16일 스카이데일리는 익명의 미군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을 선거연수원에 파견해 그곳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간첩들은 오키나와 소재 주일 미군 기지로 이송해 신문을 거쳐 미국 본토, 제3국 등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그 익명의 미군 정보 소식통의 정체가 미국에 입국한 적도 없었던 극우 유튜버 캡틴 코리아 안병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며 해당 보도가 사실상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 가짜뉴스가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에서 진술로 활용될 정도로 확산했다는 점인데요. 대통령마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음모론에 기댄 것입니다. 또한 해당 가짜뉴스는 기독교계와 극우가 중심이 된 탄핵 반대 집회의 명분으로 작용하기도 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조차 그냥 믿기 어려워진 거죠. 특히 감정이 막 섞이기 쉬운 정치 이슈는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용어 자체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여요. 가짜 뉴스라는 말 대신에 허위 조작 정보, 그러니까 디스인포메이션, 이걸 쓰라고 권고한다면서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거 중요한 지적입니다. 가짜뉴스라는 말이 사실 좀 애매하고, 어떨 때는 그냥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공격하려고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허위 조작 정보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의도성, 허구성, 기만성, 이 세 가지요. 그러니까 딱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짓 정보라는 뜻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냥 실수로 퍼뜨리는 오정보, 미스인포메이션이나 뭐 악의는 없지만 해를 끼치는 악의적 정보, 매인포메이션 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조작했다는 점을 딱 명확히 하는 거군요. 그럼 이런 허위 조작 정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좀 걸러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실용적인 3단계 확인법이죠. 첫째는 출처 확인.
이게 어디서 나온 정보냐? 믿을 만한 곳이냐? 둘째는 날짜 확인. 혹시 옛날 정보가 지금 정보처럼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셋째는 작성자 확인. 이걸 누가 왜 만들었을까? 이 세 가지만 딱 습관처럼 점검해도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느낄 만한 신호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문장이 좀 어색하거나 오타가 많거나 근거가 부족하거나 또 이미지가 뭔가 부자연스러울 때 이런 건 일단 의심해 봐야죠. 그리고 헤드라인만 딱 보고 넘기지 말고 본문을 좀 읽어보는 습관, 또 여러 정보를 교차 확인하는 거. 이미지 역추적 검색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예 미리 가짜 정보 패턴을 알려줘서 예방하는 사전 차단, 프리벙킹 전략, 이것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자료에. 그렇군요. 결국 뭐 법으로 막고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 개개인이 정보를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유럽식 방법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걸 좀 더 중시하는 흐름이죠. 특히 그 SNS의 보상 구조를 우리가 알고 공유하기 전에 아주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무심코 누른 공유 버튼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런 책임감, 이걸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이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게 단순히 맞다 틀리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신뢰나 심리, 기술 같은 게 다 얽혀 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나 속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조금만 노력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를 딱 접했을 때 이거 진짠가? 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공유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허위 조작 정보가 막 퍼져나가는 걸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딱 봤을 때 내가 왜 이걸 믿고 싶어 하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저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